안녕하세요. 김현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문화자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문화자산이 많은 만큼 문학인들이 애를 써서 이룩한 성과도 있습니다. 우리 전북시인협회에서는 원로 시인님들을 모시고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산에 오신 김철교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시를 써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원로 시인이 되셨습니다. 시인에게는 시 짓는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를 지으시기 시작하셨는지요? 예. 저는 원래 수필을 썼습니다. 1986년도에 제가 전북일보에 근무를 할 때 기자 수첩 아니다 모두가 그렇지만은 않다라고는 부정 속의 긍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서 10권의 수필집, 칼럼집, 에세이집을 내다 보니까 자연히 시가 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를 시작했죠. 그럼 뭐 특별히 어떤 시를 짓게 된 동기나 감동을 받았던 선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셨습니까? 선배가 계시고요. 특히 제가 평소에 한 회사에 근무했지만 존경하는 김남곤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제가 좀 많이 받았죠. 나도 수필만 쓸 게 아니라 수필을 쪼여서 이것을 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서울문학인이라고 하는 원래 잡지에 시 등단을 했습니다. 제가 등단한 시가 벽시계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하니까 수필이 좀 편안해지고 계속 시만 써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집 5권을 냈습니다. 그러시고요.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보면 과거에 이 신문사에서 근무했던 기자분들 중심으로 현대문학이 시작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김남무 선생님도 같은 전북일보에 근무하셨고 선생님께서도 같은 전북일보에 근무하시면서 그때 문학을 하시기 시작했군요. 그분의 그 시에 상당히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선배로서의 그 후배들에 대한 시란 무엇이냐 이런 것을 가끔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시를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시를 쓰다 보니까 시는 단순한 그 생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 속에 자기적 그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시의 내용 즉 작품 속에 독자들이 감동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핵심적인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시를 쓰면서 누구로부터서 강의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자작시를 많이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에 앞서서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군산이 고향이니까 군산 공원에 올라가서 월명 공원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 금강을 이제 보면서 저 혼자 그 도화지 같은 그런 종이에다가 시라고 할 수 없는 제 마음을 담아주는 그런 걸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김남구 선생님하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기자로서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애착을 가지고 또 제안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저널리스트로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날에 그 새만금 사업이 있습니다. 새만금. 그 새만금을 우리 전라북도는 그 허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막아서 대단히 간척 사업을 하면은 언젠가는 그 위기를 맞을지도 모르는 식량 안보 차원, 그다음 국토를 확장해야 된다. 예. 우리가 함비기 때문에 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대담히 간척 사업을 하자라는 기사를 제가 78년도에 최초로 기사를 썼습니다. 전북일보에. 예. 그것이 오늘날의 새만금 사업입니다. 아, 그 이제 제가 가장 그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책 기사를 쓴 것이 하나의 국책 사업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예. 오늘날에 이렇게 새만금이라고 하는 천지개벽을 이룰 만큼의 한반도의 기적을 일으키 만드는 것인데, 제일 또 한 가지 제가 흥분될 수 있는 내용이 그 기사를 쓴 지 5년 만에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을 채택을 해가지고 예. 기공식을 하는데 1991년 11월 28일인가 될 겁니다. 예. 그때는 제가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예. 전라북도 의회 의장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의장 자격으로 그 새만금 사업에 대한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제가 가서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예. 그 테이프 커팅을 한 것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고 아, 역사에 남는 일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필로 시작해서 문학을 하셨고, 예. 그러다가 시를 또 집중적으로 쓰셨고, 또 과거에 기자로서는 또 정책 기획을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국가 산업으로까지 발전을 했고, 예. 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또 희망적인 새만금이 되었군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나중에는 정치인으로도 한동안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으로서 어떤 추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만금 사업을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 사업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의장 끝난 후에 이제 지방자치제 그 일기 한시장 예. 선거 일기에 제가 군산시장에 출마를 했죠. 예. 그것은 군산시장이 돼갖고 새만금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간 훌륭하게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제 그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프 커팅을 한 것은 좋았지만 그 다음에 지지부진한 대목도 많았고 제방을 34.9km를 제방을 쌌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예. 아주 지루한 기간이었는데 그때는 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법정 다툼도 있었고 예. 해야 될 수 없었어요. 예.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어서 만들어낸 것이 새만금 사업의 새만금 제방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만금은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30년 동안 너무나 많은 희망 부문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우리 도민들한테 좋으면서도 이게 언제까지 정치적 노름에서 우리가 벗어나겠느냐 그런 희망 부문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왈칵 반갑다 아니면 너무 실망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몇 가지 나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정치인으로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네. 이제 문학 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 이제 문학인으로서는 어떤 새만금에 대해서도 많은 작품을 남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작이 네. 그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예. 범시천년 도읍지 새만금의 네. 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속에는 새만금 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4가지 사업을 제가 제안을 했고, 예. 그 다음 새만금 사업의 위성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예. 그래서 군산시의 각급 사회단체 대표들을 인터뷰를 해서 5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 그 인터뷰 내용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새만금 사업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런 제안을 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건 그야말로 순수한 김철규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세상에 내놓고 거기에 따르는 시를 제가 그 책에 썼습니다. 예. 새만금의 땅이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예. 그 책 첫머리에 서사시 새만금의 땅 김철규 해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예. 거기는 새만금이 갖고 있는 현실과 미래지향적인 것과 그리고 새만금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것까지 포함한 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만금과 김철규 시인님과의 관계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군요. 기자로서도 그렇고 또 나중에 정치 활동하시면서도 그렇고 그 나중에 문화 활동하시면서도 문학에서도 새만금을 강조하셨고 새만금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어떤 작품이 있으신가요? 작품이 참 많습니다. 예. 새만금과 관련해서 새만금 30년 인생 김철규라고는 시도 있습니다. 작품에. 예. 그리고 새만금과 관련된 그런 그 시가 어쩌면 산문시에 가까운 없지만 그래도 역사로서의 가치를 지니도록 해야 된다. 예.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명감에서 새만금과 관련된 시를 많이 썼죠. 예. 아마 한 3, 40편은 될 겁니다. 예. 예. 새만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획 산업이기도 하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큰 포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새만금하고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새만금은 세계적인 문인들의 작품의 대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확신합니다. 예. 예. 그리고 시설 즉 새만금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뭐 국제 공항, 국제 항만, 예. 그다음 첨단 과학단지 시설. 요즘에는 이제 그 새롭게 주민 거주 지역을 또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예.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은 뭐 제안을 하지 않았고 벨트형 국제 관광 도시 예. 그 4대 사업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특히 정읍 내장산에서 고창 선운사로 가서 고창 선운사에서 변산반도로 와서 예. 새만금 제방을 타고 고금산으로 가서 예. 즉 선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 고금산에 가서 1박을 하고 아. 그리고 군산으로 와서 비음도를 거쳐서 군산으로 와서 강경까지 가 있는 그 해변도로 해서 대전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예. 그런 벨트형 국제관광도시가 만들어져야 예. 이게 완공이 다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업들은 날짜는 좀 걸려도 기간이 예. 기어이 만들어 내리라고 봅니다. 예. 정부에서. 새만금은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거대한 도시로 발전되고 또 우리 지역의 관광 도시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어떤 산업뿐만 아니라 시인의 제안이 모티브가 되어서 큰 도시가 발전되고 또 대한민국이 더 미래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데서 참 김철규 시인님의 역할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시적 매력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지요. 선생님 작품 중에서 새만금에 관한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위에 것이 또 있습니까? 저는 제 작품 중에 주류를 이루는 게
자연과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자연을 풍미하는 예. 그런 세계, 그걸 시로 표현하자 예. 해서 그 속에는 서정적인 것도 있고 서사적인 것도 있고, 예. 하지만 다양성이지만 주류는 자연과 함께하는 예. 그런 시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영 씨와 또 문과적 시적 예. 구성을 많이 이루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시인님께서 전체 작품 중에서 시적 개성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적 본인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본인 시에 대한 매력. 예. 그런데 저는 저에 대한 매력이라기보다는 독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예. 그런 작품이 더 중요하다. 예.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시인들이 많은 분들이 주로 정영 시를 많이 쓰고 이제 어떤 감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상이 참 사람 심금을 울리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분위기 또는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 시만 쓴다는 거 이런 것도 네. 좀 포인트가 없는 시 네.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께서는 금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중 또는 독자들에게 어떤 시인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예. 희망사항이라면? 근데 저는 제가 신문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칼럼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예. 지금도 쓰고 있지만 예. 그 칼럼 속에 정말 핀셋으로 이 사회적 상황을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핀셋으로 찍어내듯이 예. 찍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많이 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저항적인 시도 써져요. 예. 제가 금년에 3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살아가자고 하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예. 그래서 맨 날면에는 5년을 살아갑시다 아, 예. 했어요. 예. 네, 우리나라 서사신가는 예. 역사를 이렇게 간추려하고 그래도 이런 역사 속에서 지켜온 우리니까 그래도 살자. 5년 동안 살자. 예. 그래서 5년 동안 살아가자 갑시다 하고 마무리를 했죠. 얼마 전에 고등학교 학생이 그림 때문에 예, 윤석열 차. 예. 예. 많이 시끄러운데 선생님께서 또 어떤 그런 풍자시를 썼다가 또 사회적 물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저한테 그런 문제로 공격이 오거나 항의가 오면은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역사는 결코 거짓이 없고 역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예. 또 정치인이 돼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잘못됐다면 스스로 그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회의 않습니다. 아, 예. 네. 시를 공부하는 후배 시학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시를 쓴다는 즉 창작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그 마음, 그 신중이 어디에 있는가 포인트를 찾아서 예. 그 포인트가 독자로 하여금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예. 그런 시를 쓰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배우는 입장이지만 나름대로 후배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또 세상을 간파하는 그런 내용이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자연에 순응하는 서정적인 그런 시를 쓰든지 확실하게 하는 한 분야에 그래서 시라는 장르를 360도 각도에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먼저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에서 영구히 남길 수 있는 문단 생활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청암문화상이라고 하는 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금년까지 5회 동안 매년 1명씩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뚝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그 시인들을 선발을 해서 한 명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언론 30년, 정치 20년, 문단생활 통산 3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단생활 36년을 정리하는 것이 오늘이었기 때문에 청암문학상을 제정을 했는데 그 문학상은 문학의 철학과 사상이 인간에게 주는 위대함을 실천하기 위해 청암문학상을 제정합니다. 문학의 본질은 마음의 진실, 꿰뚫는 시대정신, 인류 공헌에 이바지하는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은 여생은 물론 나의 문학 정신을 후대에 전하고자 합니다. 시인의 언어는 짧습니다. 시인의 말도 짧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주는 의미와 느낌은 굉장히 크고 울림이 높습니다. 오늘은 군산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김철규 시인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철규 시인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시인의 자세와 시인만의 개성을 살려서 쓰는 시들이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많이 나와서 범인류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들이 많이 쓰여지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